최근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바로 이종섭 대사건입니다. 어떻게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을 대사로 부임시킬 수가 있냐.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를 하다 보니 수도권 후보들이 그런 악재 혹은 민심들을 피부로 느낀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문제라면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아그레망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고요.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수처가 부르면 호주에서 내일로 바로 입국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총선 이후에 출국하셨으면 어땠나.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복잡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의 수사 배합에 대해서 지금 그와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훈 전 대령께서 상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는데 그중에 이제 그 박정훈 전 대령 측 변호인들이 3월 20일 날 증인으로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저분이 가서 이 전체적인 최상병에 대한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협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상관에게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내용들이 드러나고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최상병에 대한 어떤 억울함 죽음도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아그레망을 받고 호주까지 대사를 임명시켜 놓고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르면 다시 공수처 수사를 받으러 온다? 저는 국정을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하지 않다. 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사람 그런 것들은 덮어주고 본인과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도 피해가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도 덮어주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금 야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여당 내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야당이 그렇게 했다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면서 도피시켰다는 것은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는 본인까지 다다를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오히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악재가 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게 더 악재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이제 시작이 됐다. 대통령이 이런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호주 대사의 임명을 통해서 더 불을 지핀 꼴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는 아주 곤욕스러울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받은 사람을 왜 대사로 부임시키냐라는 게 야당의 이제 비판 포인트면 반면 대통령실의 이 사건의 핵심은 공수처가 그렇게 시간 동안 조사 안 한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위법 여부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현정님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실 입장이고 국민의힘 생각은 아까 뭐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건 대통령실 입장을 쫓아서 이종섭 대사 부인권 전혀 문제없다고 총선판을 짤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각을 세워서 이거는 총선 전략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재고를 요청할 건지 이게 앞으로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 대변인 이야기대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이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는 작년 9월 달에 야당이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근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 30일마다 이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번 갱신하는 와중에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이제 지난 연말에 호주 대사가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임명해서 아그레망 보내고 해서 3월 달에 이제 출국하려고 했더니 그때 출국 금지 사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동안 사실상 출국 금지만 해놔놓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출국 금지 사실은 본인한테 안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찍 알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아그레망 임명할 때 이제 일본에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는
이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이 장관의 어떤 출국 금지 사실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그런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이 정도 대사 충분히 자격이 있다 봅니다. 예. 호주 대사 가서 지금 현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보지만 문제는 임명 시점을 왜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뭐 충분히 지금 현안도 아주 급박한 것도 아니고 예. 총선 끝나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 없을 때 나가도 별 문제 없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지금 3월 달에 임명해서 내보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지금 뭐 일이 밖에 했던 것들 저는 1차적으로는 공수처가 책임이 있고 예. 2차적으로는 이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 그렇다면 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 여론에 지금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절대 대통령실 입장대로 우리는 뭐 사퇴하지 않겠다. 단순히 이것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조기에 들어와서 수사 끝날 때까지 일단 여기서 뭐 본부 대기하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이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안보실장 얘기는 도피성 아니다. 인터넷 치면 잠시만요. 아까 흘러갔던 자막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주한 대사관 관저 다 약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도피성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위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총선판의 어떤 국민적 눈높이의 여론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국민의힘에게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상황 점검회의도 수립하고 있다는 게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